챗GPT가 오픈AI에서 만든 범용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보시면 챗GPT, 코덱스, 달리, 위스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냥 인공지능에서 어떤 파트를 담당하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뭐 지금 전공이 있으실 거고 회사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직무가 있으실 텐데 각자 특화된 고유의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 장점들을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느냐를 나눠 놓은 거죠.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뭐 모델별로 따로 나와져 있는데 혹시 여기 챗GPT나 기타 AI 구독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플러스 모델이나 프로 모델?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보시기 용이할 텐데 이제 무료 모델로 가입을 하게 되면 그냥 계정만 딱 생성을 했다라고 하면 볼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모델의 선택권도 없고 그렇다고 응답이 이상하진 않습니다. 다만 고급이 아닐 뿐이죠.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난 너무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플러스가 우리나라 돈으로 29,000원, 뭐 20달러 정도 하는데 한 달쯤은 구독을 해서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을 하실 때 GPT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포 옴니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무료 모델은 3.5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3.5랑 4.5의 4 옴니의 모델의 차이가 뭐냐면 레그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최신 버전의 데이터를 검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기도 하고 3.5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학습이 중지됐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데이터를 최신인 양 가지고 있는 거죠. 4.0, 4. 포 5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최신의 데이터를 검색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모델별로 어떤 거에 다 특화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강의를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글쓰기 및 특화, 아이디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4.5를 쓰신다든지 아니면은 코딩을 하실 때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4.1 정도를 사용하시고 범용적인 때는 GPT의 포 5 모델을 사용하셔서 검색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GPT, 그 1, 2교시 때 GPT가 어떤 건지 들으셨나요? 예.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챗 GPT의 GPT입니다. 이것도 가끔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GPT가 무엇의 약자인가라고 해서 사실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으셔도 되지만 뭐가 됐던 생성 AI를 활용하는 프롬프트 활용 능력 시험이기 때문에 GPT의 약자가 무엇인가도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요. 생성, 미리 학습된 변환 이런 식으로 해서 대규모의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둔 다음에 그 안에서 가장 그럴싸한 응답을 내밀어내는 거. 그걸 GPT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왼쪽 그림의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모델을 보시면 인풋을 집어넣으면 그냥 아웃풋이 톡 하고 나오는 상태였다라고 하면 딥러닝, 우리 인공지능 맨 처음에 그림 보셨죠?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의 그 아름다운 그림 형태. 기억나시나요, 선생님들? 나셔야 됩니다.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확률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아, 지금 이 사람이 준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대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내 학습 데이터 내에서 가장 많이 빈도수가 높은 대답을 뱉을 것이냐, 라는 거를 판단을 해서 이제 학습자에게 리턴을 주게 됩니다. 이런 거죠. 나는 밥을 하고 GPT 인공지능에 돌립니다. 이 GPT는 미리 학습된 버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학습돼 있다. 내가 보고 있는 모든 데이터 중에서 빈도수가 가장 높거나 확률적으로 말이 되는 응답을 뱉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땐 나는 밥을? 그러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먹었다라고 생각할 테지만 어떤 이상한 사람이 학습을 시켰어요. 인공지능 나는 밥을 하면 사슴벌레다 사슴벌레다.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이 모델 자체가 조건부 확률 모델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바보 같은 응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을 하실 때 뭐 챗GPT든 제미나이든 매번 실습할 때 새로운 채팅창을 켜셔서 실습을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하나의 세션 안에서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친구가 그 세션 안에서의 학습을 해요. 아까 내가 나는 밥을 했고 사슴벌레라고 했더니 이 학습자가 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 했다. 그럼 난 그 대답을 하지 말아야지. 그 정도 수준의 학습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매번 새로운 채팅창을 켜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면 계속 켜놓고 하셔도 돼요.
나 새로운 채팅창도 켜볼 거고 기존의 채팅창도 갖고 있을 거야. 거기에 내가 응답을 넣었을 때 어떤 게 나오는지 난 너무 궁금하니까 할 거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이미지를 올렸을 때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를 추출하는 광학 문자인식 기능 OCR 많이 쓰시잖아요. PDF 올렸을 때. 어떤 때는 PDF를 올리고 이미지를 올렸을 때 텍스트를 잘 추출해 줍니다. 근데 제가 쉬고 있다가 갑자기 왔을 때는 추출을 못 할 때도 있어요. 같은 놈인데 창을 안 껐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냥 살포시 닫고 새로운 창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말 자주 하죠. 애는 착한데 좀 멍청해. 애 착해요. 제가 학습시키는 대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착한데 좀 아직 뭐랄까 사회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프롬프트를 주고 얼마나 친절하게 프롬프팅을 해서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응답의 품질도 달라지게 되는데 그걸 오늘 실습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PT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보다 60%가 싸졌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싸진 이유가 기술의 발전 때문이겠죠. CPU, GPU가 붙고 TPU가 붙고 요새 핫한 하이닉스, HBM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에 많이 사용되고요. 엔비디아도 핫하죠. 주식하시는 분들 좋으실 것 같은데 그런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적인 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모델보다 저렴하지만 기능은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뭐 스트로베리 모델 있고요. 혹시 지금 챗GPT를 설치를 하셨을까요? 안 하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보실까요? 챗GPT를 선택을 하셔서 4.5 미니 모델이 있을 겁니다. 이 모델은 잠시만요. 화면을 달리 공유하겠습니다. 공유가 또 끊겼군요. 여러분이 실습을 하시는 동안 제가 공유가 끊기기 때문에 다시 연락을 드려서 공유를 살포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챗GPT를 켜시게 되면 지금 위쪽에 모델을 선택을 하실 수 있을 텐데 4.5 미니 모델이 보이실까요? 위쪽에서 전화를 드리겠다. 안 보이시는 분들은 함께 손드시면 제가 가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희 쪽에서 끊겼어요. 빔 디스플레이가 끊겼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저 3.9와 3.1 중에 더 큰 숫자가 무엇이냐를 안 보이시는 분들 선생님 죄송합니다. 자, 뭐라고 치시냐면 4.1 미니 모델을 선택을 하셔서 3.9와 3.11 중에서 큰 숫자는 이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화면은 곧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3.9가 나와야 되는데 3.11이 더 큰 숫자라고 말을 해봅니다. 화면이 조치가 되면 이런 모델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제가 화면이 조치가 되면 답변을 드릴게요.
혹시 한 번에 3.9가 더 큰 숫자라고 나오신 분들 계실까요? 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아까 사슴벌레 케이스입니다. 확률적으로 낮지만 응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보통은 3.11이 더 크다고 나오는데 이게 숫자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다음에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자리고 한 자리다. 그러니까 11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실 때 3.12가 더 큰 숫자는 이라고 하시고 똑바로 한번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천천히 생각하고 답변해줘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잘못 나오신 분들은? 유치하죠. 근데 유치해도 이렇게 해서 프롬프팅을 올바르게 해야 답변이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처음 질문 말씀이십니까? 3.9와 3.11 중에 더 큰 숫자는 입니다. 이 친구는 그냥 애는 착해 이기 때문에 가이드를 잘 해주셔야 돼요. 지금 연령대가 낮으신 분이나 이걸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 수업인가 하시겠지만 수업은 맞고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뭐 수준이 높아서 날 잘하고 있다라고 아름답게 본인을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안 끊길까요? 안 끊겼어요, 저번에. 뭐, 단축키가 있나 봐. 실습을 하면서 화면을 오가야 되니까 저번에도 이렇게 오갔거든요. 네. 저거는 내려놔도 될 텐데. 그렇죠. 저거는 화면은 이렇게 돼 있네. 그게 안 내려가. 잘 보시는군. 근데 지금 제가 계속 스크립트를 불러드리고 어렵고 여러분들도 치시기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공유 폴더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이 공유 폴더가 혹시 보이실까요? 이 주소를 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크게 해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렇지. 20몇 분. 그때 점심 드리면서. 들어갔어요? 이 공유 폴더 들어가셨을까요? 회의실을 찾을 수가 없다고요? 잠시만요. 폴더? 폴더 못 들어가신 분 계세요?
대문자로 써야 돼요. 아니, 아니요, 이대로 쓰셔야 됩니다. 그냥 저기 구글이나 뭐 저기 이런 크롬이나 뭐 이런 데서 치시면 돼요. 인터넷 창에서 이 주소를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더 크게 해드릴까요? 짠. 그 소문자고 대문자고 네네. 이게 고유값 만들면 딱 만들어지면 네, 랜덤 난수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제어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귀찮으셔도 한 번만 쳐서 보내주시면 오늘 실습이 좀 편하실 겁니다. P는 소문자, Q는 대문자. 이 얘는 5, 7, 대문자 Q, 소문자 P, 0, 5, 알파벳 E, 알파벳 L입니다. 첨단 기기를 쓰시는 여러분들도 계시군요. 위에는 2175G 여기 강의실에 와이파이 비밀번호니까 접속 못하신 분들은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학생분들 질문이 있는데 이 자격증 학교에서 따라고 해서 하시는 건가요? 강의도 있었습니까? 학생 아니세요? 학생이시죠? 예. 학교에서 강의가 있으십니까? 왜 따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학교 스마트 빅토리가 공장이죠? 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단지에 있죠. 쌓야 되죠. 산업단지에 있죠. 도시에 가시니 괜찮으세요? 예, 스마트 팩토리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나가기가 힘든 게 도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리워하세요. 여러분이 가시고 싶어 하시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가까이는 뭐 가까운 수원 삼전이 있을 거고 멀리는 있고 이천에 있거나 아니면 근처에 산단이 있으시잖아요. 여기도 있으실 텐데 스마트 팩토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도시와는 먼 삶을 갖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장 생활만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쁜 직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도시 생활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쉽지 않은 직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 들어가셨을까요? 예. 그러면 교시마다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예, 교시가 없게 돼 있는 건 제가 텍스트를 따로 드릴 거고 교시가 있는 거는 여기에 파일을 가지고 실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시간상 실습을 못하고 제가 이 실습 파일만 넘겨드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댁에 가서 이거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교시에 있는 파일을 받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받아주시고요. 아까 모델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무료 버전이라 그러신 것 같은데 일단 실습을 해볼 텐데 3.9와 3.1을 뭐가 크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조차 치시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텍스트 파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런 거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거 다 치시기 너무 귀찮으시니까 이 텍스트도 제가 공유 폴더에 지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폴더 새로 고침하시면 가장 바깥쪽에 교시에 들어가지 않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과정이라는 텍스트 파일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다운받으시겠어요? 그러면 그 파일 안에 슬라이드 번호와 맞는 텍스트들이 있을 겁니다.
맨 아래에 있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되니까 이거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발표자의 화면을 바꿔서 진행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와 3.1 중에 큰 숫자는이라고 했을 때 아까 모델 선택, 오씨 이렇게 보시는구나. 죄송합니다. 3.9와 3.11이 어떤 게 더 큰 숫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바보는 처음에 3.9가 더 크다고 답변을 합니다. 아니 3.11이 더 크다고 답변을 합니다. 우리는 이게 소수점 아래 숫자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친구는 애는 착한데 그렇게까지 똑똑하지 않아서 3.1이 더 크다고 답변을 하고요. 천천히 생각하고 답해줘라고 했을 때 동일한 답변을 할 수도 있고 3.9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포1 미니의 사례가 그런 거고요. 그게 아니라 포5로 넘어오셔서 범용 모델에서 실습을 할 경우에는 그나마 똑똑하기 때문에 3.9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캔버스 같은 경우에도 유료 모델이긴 한데 그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무료 모델로 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으니까 오늘 강의 내에서 반드시 GPT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고 하면 제가 그냥 제미나이에서 테스트를 해보셔도 되고요. 우리는 활용법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의 캔버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캔버스 모델이 사용 가능하실 텐데 여기 보면 도구가 있어요. 심층 리서치. 여기 한글로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심층 리서치는 어떤 논문을 깊이 본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주제를 찾고 싶은데 구글링할 시간이 없다. 혹은 뭐 엄청나게 많은 일을 과장님이 내일 아침까지 하라는데 지금 8시야, 오후 8시야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심층 리서치를 해서 돌리게 될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와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심층 리서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새 창을 켜서 심층 리서치를 진행을 해주시고 다른 창에서 다른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심층 리서치에도 그냥 찾아줘 이렇게 무성의하게 되면 이상한 답변을 해요. 20분 동안 내 토큰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아름다운 프롬프트를 날려서 답변을 얻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캔버스를 실행을 하실 때 캔버스 혹시 실행 지금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 말로 설명을 드리면 캔버스에서 5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SF 영화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줘 라고 합니다. 이 캔버스라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아까 챗GPT 화면에서 도구에 캔버스를 눌렀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데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코딩에 도움을 준다든지 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캔버스에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줘라고 하면 이 친구가 본인의 모든 지식을 끌어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그 시나리오를 답변을 했을 때 이게 부분적으로도 수정이 돼요. 그래서 이거 가능하신 분은 지금 실행을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리시죠? 잘. 아이고 제가 로그인을 안 했네. 캔버스는 포5 모델이 있기 때문에 아까 3.9와 친했던 포1 미니 모델에서 벗어나셔서 포5 모델로 가시면 캔버스 모델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 캔버스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지금 이 화면에서 입력을 합니다. 아까 제가 보내드렸던 그 텍스트 파일에서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SF1회 작성을 해줘라고 작성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별도의 창으로 새롭게 뜨면서 이 친구가 SF 영화처럼 뭔가를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똑똑한 것 같아요. 길게 뭐라고 답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시험에 그래서 어떤 게 나오는데 라고 하면 아까 도구에서 선택을 했을 때 챗GPT라는 화면이 나온다 라는 것을 잠시만요. 교수님이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여보세요?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별도의 창으로 생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캔버스가 그림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사실 캔버스를 실제로 모든 부분이 사용하실 분은 없기 때문에 여기 캔버스 그림이 나오면 이런 게 시험에 나오기 좋습니다. 사실 2급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심도 깊은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이미지화해서 답변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문제로 내기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답변이 나왔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일부를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많은 걸 다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수정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드래그를 하셔서 선택을 하게 되면 GPT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 나는 모르겠다. 일부 기기들은 여전히 작동 중이다라는 이 말을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드래그를 하셔서 내용을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뭐 볼드 처리를 해서 굵게 표시를 한다든지라면 되시고요. 여기 이 부분이 가끔 문제에 나올 경우가 있어요. 오른쪽 하단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중강의는 거의 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이게 줌이랑 같이 되어 있으니까 제 화면은 굳이 슬라이드 출 안 하고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꾸 공유를 하다 보니까 양쪽에 끊기네요. 그래서 지금 요 화면 구석에 자그맣게 보이시는 거 있으시죠? 편집 제한. 이런 게 가끔 문제에 나옵니다. 캔버스에서 편집을 할 때 어떤 도구들을 사용을 하는가. 혹은 이런 식으로 도구 제한을 하게 되는 캔버스의 챗 GPT의 기능은 무엇인가. 이런 게 질문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캔버스 내에서는 독해 수준을 조절할 수도 있고 길이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수정해달라고 편집을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기에는 길이가 너무 긴 감이 있다라고 하면 이 편집 버튼에서 길이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조절을 하게 되면 저는 더 짧게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서 울렁울렁거리면서 이 길이를 더 짧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작문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코딩을 하시는 분들은 코드를 질문을 하시고 이걸 수정해달라라고 요청하시는 기능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게 여기에만 있진 않아요. 제미나이. 구글 혹시 제미나이도 들어가 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미나이라고 검색을 구글에 하셔도 되고요. 실제로 제미나이라고 치셔도 됩니다. 그럼 제미나이에는 캔버스 기능이 있어요. 저도 제미나이는 무료 계정이기 때문에 딱히 챗GPT의 유료 계정인 캔버스를 사용하시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제미나이에서 캔버스 기능을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재가 챗GPT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챗GPT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캔버스도 마찬가지의 기능을 합니다. 제가 드렸던 텍스트에서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 16페이지를 선택을 해서 질문을 던지시면 비슷한 과정의 캔버스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제미나이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교재가 GPT로 되어 있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질문을 여러 가지의 AI의 질문을 던지시고 내가 가장 원하는 답변을 하는 그 생성 AI를 선택을 하셔서 구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무료 버전이긴 한데 캔버스에서 동작을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길이도 바꿀 수 있고요. 어투도 바꿀 수 있어요. 어조가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SF 영어인데 정중하게 바꾼다든지 매우 편하게 바꾸게 되면 이 친구도 꿀렁거리면서 완전 캐주얼한 버전의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제가 SF 영화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그런 거지 이거를 메일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업무 메일 쓰실 때 굉장히 골머리를 쓰거든요. 이게 내가 지금 뭐 부하 직원에게 쓰는 건 괜찮아요. 근데 타 팀에 쓰게 되거나 뭐 타 법인에 쓰게 되거나 아니면은 업체에 써야 되는데 제가 의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도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캔버스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다만 보안이 중요하신 업체에서는 그런 중요한 내용을 업로드하시면 안 되겠죠. 참고로 챗GPT에는 프로젝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건 유료 버전의 기능입니다. 여기 그 유료이신 분들은 들어가시면 화면이 보일 텐데 이 줌이신 분들은 보이시나? 여기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이 프로젝트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아까 챗GPT가 이 친구가 애는 착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정하지 않은 기능에 대해서는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모르고 실수로 창을 닫았다든지 질문을 잘못했다. 그러면 학습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한 답변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일관된 답을 받고 싶은 거죠. 나한테 정중하게 얘기해. 나는 3단표로 답을 받길 원해. 나는 지금 논문을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는 레그를 활용해서 답변을 해줘. 라고 장기 프로젝트, 장기 기억을 가져가야 될 거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보면 마라톤 계획. 저는 이제 9월이나 11월에 마라톤을 뛰고 싶어서 마라톤 계획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 파일을 추가해서 내가 원하는 파일, 뭐 이미지, 저 마라톤이라고 하면 뭐 등산화 그런 거를 올리면 되는 거고 지침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 내에서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징이에요. 구분, 특징, 설명에 3단표로 해줘. 제가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설계를 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이다 보니까 복잡하고 긴 답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3단표로 설명을 해주고 존댓말로 대답을 할 때 표 안의 내용은 명사형으로 정리해줘. 혹은 한국어로 작성해서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해줘. 약간 갑질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 마라톤 계획에 질문을 하게 될 때는 이 친구한테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 내의 지침은 이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새 프로젝트를 만드신다라고 하면 그 프로젝트마다 다른 답변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물어본 흔적이 있는데요. 제가 25년 9월에 있는 마라톤 대회를 알려줘라고 하면 이 친구가 제가 요청했던 대로 명사형의 표 형태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계정이 개인 계정으로 있으신 분들은 개인으로 쓰시는데 팀 계정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 내용 자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팀 계정으로 GPT를 접속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공유를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GPT의 기능 시연이 있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진행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 GPT를 쓰는 기능하고 동일합니다. 프로젝트 내에서 파일을 올려서 답변을 받는 기능이고요. 다만 그냥 2급과 차이가 있는 점은 1급은 프로젝트의 기능 같은 것도 문제에 나올 수 있다. 그럼 프로젝트가 어떤 기능을 하냐? 그냥 장기 기억 보관소, 장기 지침 보관소 이런 느낌으로 시험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많은 모델이 있었어요. 무료 모델은 접속할 수 없고 뭐 유료 모델만 할 수 있는 모델이 있다. 이런 게 올해 말에 GPT-5가 나오면서 일반 추론 모델이 통합이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사용을 할 때 그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공통으로 한 번에 하고 싶어 하니까 GPT-5 모델의 모든 일반적인 질문 혹은 머리를 써야 되는 논리, 수리, 추론 등의 모델을 통합한 GPT AI 모델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미지 생성 모델이 고정이 돼 있어서 실물로 동작하게 되는 그 이미지만 추출할 수 있었는데 예전에 뭐 바퀴를 만들어줘, 네모난 바퀴를 만들어줘. 그럼 이전에는 네모난 바퀴를 생성하지 못했습니다. 물리세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바퀴가 네모인 자전거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바퀴가 네모난 자전거를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뭐 간단하지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ChatGPT도 좋고요. 제미나이도 좋습니다. 거기에 제가 텍스트를 드린 거에서 22페이지에 있는 바퀴가 네모인 자전거를 그려줘를 한번 실행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니까 이 친구는 제끼고 그 다음 수업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생성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전에 GPT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그림을 그리면 모양이 이상한 게 있었을 거예요. 뭐 사람이 뛰는 모습을 그려줘 그랬는데 다리가 8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습을 캡처해서 그대로 그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이 친구가 그걸 따라하지 못해요. 근데 25년 3월에 나온 모델부터는
그 학습 형태가 조금 깊어져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름다운 안유진 양의 포즈를 따라하는 이미지 생성이 가능해졌던 거죠. 그리고 참고로 딥시크 여러분 많이 써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올해 초에 핫했죠. 뭐 재미난 그 챗GPT보다 저렴하고 무료인데 심지어 기능은 좋다라고 해서 한참 핫하다가 한 2달쯤 이후에 정부에서는 사용하지 말아라 뭐 금지도 내놓고 했었잖아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챗GPT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10만 권의 책을 읽어서 도서관급의 지식을 자랑하는데 챗GPT는 그 책의 내용을 다 아는 거죠. 목차부터 시작해서 말미에 저자의 말까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저렴한 딥시크는 10만 권의 책에서 목차만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럴싸하게 답변을 하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래서 그 목차 내에 두 번째에 있던 건 뭐야? 라고 하면 갑자기 이상한 답을 뱉어내죠. 그리고 무엇보다 보안 때문에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보안이 상관없다. 나는 보안과 관련 없는 질문만 하시겠다라고 하면 쓰셔도 됩니다. 다양한 모델이 있잖아요. 굳이 뭐 돈 내고 난 챗GPT 안 쓸 거야. 딥시크 쓸 거야. 하시는 분들은 편할 대로 쓰시면 되는데 정보를 올리실 때 보안 관련된 건 질문을 안 하시는 게 마스킹을 한다거나 해서 질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이거 설치 지금 못 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인터넷 창에다가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를 한번 쳐보시겠어요? 한글로 치셔도 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라고 하시면 메뉴에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온라인이라고 나오는 게 있으실 거예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들어가시면 스테이블 디퓨전을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잠깐 화면을 보시고 쉬는 시간에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이게 웹 버전이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테일하진 않지만 그림을 그릴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뭐 영어로 해도 되지만 여기 콜라보레이션 티파니 앤 나이키라는 걸 복사를 해서 그 이미지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주의해야 될 점은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크레딧이 10개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클릭하느라 3개를 쓰고 왔습니다. 그림 하나에 크레딧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지 수가 디폴트로 2가 돼 있는데 하나만 한번 생성을 해볼까요? 여기 텍스트 파일에 있는 28페이지에 콜라보레이션 티파니 앤 나이키를 복사해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 이미지를 만드는 생성 AI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요청대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저희 시험에 나오는 교재는 그 로컬에 설치하는 CPU 버전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시는 게 더 좋긴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올 텐데 저랑 동일한 그림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당연히 아닐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확률 모델의 경우도 다른 그림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이쿠 제가 공부한 시간은 드린다고 했는데 1분이 지났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제가 31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십시오. 네. 이거 그림이요?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올라가 설정해 드릴게요.